첫 번째 페이지 확률 변화, 확률 분포. 첫 번째 파트의 세 번째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발전 문제. 뭐 다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hen태가 이거. hen태기는 명령. 도리미가 도리미도 이거 버려라. 자, 첫 번째 파트 세 번째 페이지에 발전 두 문제 적혀있는 페이지 1번 문제 0, 1, 2, 3을 취하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확률 분포표에 대한 해석부터 좀 합시다. 확률 변수 0, 1, 2, 3에 각각 대응되고 있는 확률 6분의 1과 a와 12분의 1 그리고 2b까지 더한 결과가 전체 확률이 되어야 될 테니까 1이라고 하는 방정식 하나가 만들어질 테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에서 제시해준 확률을 보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만들어낸 2차 부등식. 여러분들 이거 준비도 이거 가자고. 2차 부등식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그려서 절편 찾으면 1, 2, 1, 2를 사이에 두고 아래쪽을 찾는 거니까 이 확률 변수의 구간은 1부터 2까지. 다시 말하면 확률 변수 x가 1일 때와 확률 변수 x가 2일 때 확률을 더하는 결과가 3분의 1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 확률 분포표를 보면 1하고 2일 때 확률이 각각 a하고 12분의 1이죠. 그게 3분의 1이 된다고 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쓰게 해주면 되네. 난이도는 그나마 좀 높다고 하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여기 첫 번째 페이지만 같이 풀고 그 다음 파트부터는 여러분들한테 풀이 시간 조금씩 줄 테니까. 자, 보세요. 두 번째 문제. 이번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확률 밀도 함수 내에 주어진 구간에서의 면적으로 확률을 읽게 해줄 수 있는 함수. 걔네들로 만들어진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대. 하나는 이렇게, 조건은 0부터 2 전까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이때의 조건은 2부터 4 전까지만. 그럼 확률 밀도 함수 먼저 그려볼래. 근데 딱 보면 알죠, 여러분들. 이 지금 두 함수가 나뉘고 있는 기준점 x가 2인 지점에서 둘 다 함수값이 0이야.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게. 2의 왼쪽에서 그려져야 된다고 하는 이 직선은 확률 밀도 함수가 x축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얘는 마찬가지 2,0에서 기울기가 b인 직선을 이렇게 내리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겠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기울기가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A하고 B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모르는 중이야. 괜히 쓸데없이 착각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뭔가 대칭처럼 그려내는 실수는 하지 맙시다. 정답이 대칭처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점 찾으러 가볼게. 0 넣었을 때 나오는 이 직선의 y절편은 0,2a. 4까지만 넣어달라고 그랬지. 4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2b죠. 선생님이 아까 말은 2a하고 2b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고, 무조건 같다고 생각하는 착각만 하지 말자고 그래. 자, 그럼 벌써 방정식 하나 나오겠어? 방정식 하나 만들게.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면적의 크기가 1이 되어야 한다. 그럼 밑변 높이 2 곱하기 2a 나누기니까 넓이 2a에다가 이거 밑변 2에다가 높이 2b, 그럼 넓이는 2b. 다시 말하면 2a와 2b를 더한 결과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큰 도움을 줄 방정식 하나 나오겠죠. 아마 이것도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 두 번째 방정식은 여전히 또 확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자. 확률에서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일 때 의 면적이 2a가 된다. 갑시다. 1부터 3까지면 여기다 할게. 이 면적의 0부터 2까지의 중간 점이가 여기가 1일 거고 2와 4의 중간 지점이 3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버릇처럼 넓이 구할 때 면적으로 많이 구했었거든. 이번에도 선생님은 면적으로 구할 거야. 봐. 왼쪽 삼각형의 면적이 2a였어. 그리고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조그만 직각삼각형과 전체 커다란 직각삼각형의 닮은비는 1대2. 그럼 넓이비는 1대4. 다시 말하면 전체 넓이의 4분의 1만큼이라는 얘기지. 2a라고 하는 넓이의 4분의 1만큼이 바로 이 녀석의 넓이입니다. 마찬가지야. 닮은비 1대2니까 넓이비는 1대4. 전체 넓이 2b의 4분의 1만큼. 이걸 계산한 결과가 2a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두 번째 방정식으로 해서 마찬가지야. 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정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네요. 막 이번에도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해. 직전 대비까지 우리 다음 주 수요일날 직전 대비와 합통은 그때까지 마무리 해오는 게 숙제인데 이런 짜잘한 답들도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넘겨보세요. 두 번째 파트 이상확률 변수의 기대값 표준 편차에서도 마찬가지. 세 번째 페이지 발전 문제 두 문제 시작해 보세요. 발전 문제라고 기록되어 있는 두 문제, 1번 문제랑 2번 문제 빨리 시작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1번 문제는 6x 플러스 4의 평균 구하는 문제니까 6x 플러스 4의 평균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x의 평균을 구해내면 될 건데, 그치? x의 평균에다가 6배 하고 나서 4만 더해주면 정답일 테니까요. 당연히 확률 분포표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 지금 여러분들. 동전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가 확률 변수래. 그럼 확률 변수 x 될 수 있는 거 많지 않잖아.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다면 확률 변수 x는 0. 그리고 주사위에 눈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동전 최대 2번까지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앞면의 개수는 2개까지겠네. 결국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표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의 3가지.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 그리고 그 각각 0, 1, 2일 때 대응돼야 되는 확률만 정확하게 계산을 잘 하면 되겠어요. 거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뭐 문제 다 푼 거지 뭐.
자, 1번 문제 먼저 끊고 풀이 끝나면 2번 문제 좀 더 시간 줄게. 들어봐.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앞면의 개수가 0개가 돼야 된대. 그런데 지금 동전의 앞면의 개수가 0개인 경우는 이렇게 동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0번 나오느냐, 동전 1번 던졌을 때 앞면이 0번 나오느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 그럼 경우가 2가지 있으니까 2가지 나눠야지. 먼저 3의 배수 나왔다. 3의 배수는 3하고 6이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그럼 동전을 2번 던집니다. 동전을 2번 던져. 그런데 내가 원하는 확률 변수는 0이거든. 앞면이 나오면 안 돼. 정답 뒷면 나오길 바라는 거니까 동전 2번 던져서 얻을 수 있는 전체 4가지 중에 뒷면을 의미하는 4분의 1. 이게 이 경우에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지. 더하기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았어. 그럼 확률은 3분의 2. 그럼 동전을 한 번 던집니다. 그 한 번 중에 앞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뒷면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다 계산해 놓을게. 12분의 1이랑 6분의 3분의 1. 12를 통분하자 그냥. 12분의 1이랑 12분의 4니까 12분의 5가 되겠어요. 한 번 더 할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들려요. 3의 배수가 나와서 동전을 2번 던질 건데 그 2번 던져서 얻을 수 있는 4번 중에, 그러니까 앞, 뒤 중에 앞면이 1개인 건 2가지.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았어? 그럼 동전 한 번이야? 동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왜 이래?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요게 6분의 1이면 12분의 2. 이거 3분의 1이니까 12분의 4. 응? 6분의 1, 12분의 2, 12분의 4, 12분의 6 되는 거겠네. 제발 여기 확률이 12분의 1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만 따라가야 되는 거지. 3의 배수가 나와야 하고 그때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오는 경우만 따져야 돼. 두 번째 경우는 앞면이 2번 나올 가능성이 제로야. 동전을 한 번밖에 못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1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럼 왠지 느낌상 이 확률 분포표는 제대로 작성이 됐다는 느낌이지. 그럼 이 이후의 마무리는 솔직히 또 여러분들 시키고 싶은데 가자. 확률에서 x의 평균은 0과 12분의 5 곱한 거 더하기 1과 12분의 6 곱한 거 2와 12분의 1 곱한 게 평균이 될 거고, 질문이 뭐였냐면 6x 플러스 4의 평균이었지. 이거 계산 여러분들이 해라. 이거 계산한 결과 m이 나와서 치면 이 녀석의 정답은 6m 플러스 4라고 말해주면 되는 걸 테니까. 자, 저기 해 놓으시고 두 번째 문제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 빨리. 현택이도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 바로 그 뒷장에 있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의 발전 문제. 맨 마지막 조건 확률 변수 x가 2일 확률과 3일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건
지금 합쳐서 10개 들어있는 공 중에 최소한 흰 공은 3개 이상이 있다는 얘기겠지? 3개 이상이 있으니까 2개도 나올 수 있고 3개도 나올 수 있는 걸 테니까. 그러니까 확률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 확률이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의 핵심은 어쨌든 이 10개 중에 최소한 3개는 있다는 얘기예요. 흰 공이. 그렇지 않겠어요? 확률이 0이 안 나올 리가 없을 테니까. 분명히 지금 푸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조금씩 있어. 그래도 또 그렇게 완전히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라 딱 시험 공부하기에는 좋은 정도의 수준 문제가 아닌가 싶네. 자, 시작합시다. x가 2일 확률, x가 2일 확률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 x가 2일 확률은 10개 중에 3개 뽑고 있는데 대신 식 지정하려면 변수 설정해야겠네. 요거 x개라고 합시다. 검은 공은 10-x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2개는 x개 중에서 2개가 뽑히고 10-x개 중에서 1개가 뽑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3개 뽑았을 때 흰 공이 2개 뽑힐 확률이잖아. 그 다음 얘는 3 곱하기 10개 중에 3개 뽑는데 하필 그 3개가 흰 공 중에서만 싹 다 뽑히는 게, 물론 여기다도 원래 여기에 10-x개 중에서 0개가 뽑힌다는 게 필요하긴 한데 어차피 1인데 뭐하러 하냐.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풀어주면 될 테니까 우리 풀려고 하자. 분모 실수시간 계산은 이유 없어. 약보다는 그만. x 커뮤니케이션 2는 x와 x-1을 2팩토리얼로 나눈 거. 10-x 커뮤니케이션 1은 그냥 10-x 한 개만 곱해주면 된다는 뜻. 옆은 3 곱하기 x 커뮤니케이션 3은 x와 x-1과 x-2를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분명히 x는 얘들아 아까 말했지 3 이상이라고. 설마 이거 3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약분시켜도 되잖아. 거기다가 이거 약분한 게 2지. 거기에 또 분모 2 있으니까 이것도 싹 다 약분되는 거겠네. 그럼 결국 남게 되는 건 좌변 10-x가 우변 x-2랑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x는 6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개 중에 흰 공의 개수가 6개가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아, 근데 마지막에 또 기본적인 연습 하교라고 시킨 건가? 기대값 평균까지 찾으라고 하니까 아, 너무 많은데? 아, 진짜 너무 많네 이거. 아하, 뭐 방법 없지 뭐. 이것도 계산 선생님이 좀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해. 표만 적당히 작성해 줄게. 확률 변수 x가 0일 때 1일 때 그렇게 해서 마지막 확률 변수 x가 6일 때까지 있는 것 같아. 아니지 아, 많지 않구나. 선생님 착각했네. 공 3개 뽑는 거 있지 얘들아. 선생님 착각했네요. 착각했어.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밖에 없겠네. 공 3개 뽑는 거 있으니까. 그럼 그때의 확률은 10C 3분의 10C
10C 3분의 10C 3분의 10C 3분의 흰 공의 횟수가 0개가 나온다는 건 흰 공이 6개고 검은 공이 4개니까 4개 중에 3개를 다 뽑았을 때 얘는 6개 중에 1개 나오고 4개 중에 2개 나왔을 때 얘는 6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 1개 얘는 4개 중에 왜 이래 6개 중에 3개, 4개 중에 0개가 되면 되는 거겠지. 그거 아마 계산 잘하면 여기 깔끔하게 1 나올 거예요. 평균 묻는 문제였으니까 이렇게 곱 더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을 테고. 선생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필기 끝내신 분들은 세 번째 파트 이항 분포 쪽에서의 발전 문제 두 문제 1번, 2번 준비 시작해보세요. 다 모였네. 경준이 빼고. 지금 하고 있는 프린트가 직전 대비 프린트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 프린트 중에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오늘 풀어줄 거야. 그리고 시간 나오면 조금 더 풀어주긴 할 건데 어쨌든 그 문제를 제가 나머지 것들은 다음 주 수요일날 확통 직전 대비하는 날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만나는 시간은 직전 대비날 만나는 시간은 2시에요. 시험 보고 점심들 먹고 좀 쉬다가 학원으로 와. 프린트 잘 챙겨서 하고. 같은 색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풀어줄래? 선생님은 그렇게 풀고 싶거든 지금.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놓고 이항 분포 진행을 해주세요. 자, 집중해서 들어줘. 이 중에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야. 형태 공부들을 잘 안 해놔가지고. 선생님 말했지?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 선생님 지금부터 이걸 확률 변수 x로 합니다. 그럼 저거 보나마나 뭐가 될 거냐? 이항 분포가 되겠지. 이항 분포가 되겠죠. 독립식은 30번 했고 문제는
여기에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건 계산해야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자고.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같은 색이 나온다는 건 4개 중에 2개 모두 흰공이 나오던가 아니면 6개 중에 2개 모두 흰공이 나오던가. 정확히 적어줄까? 10개 중에 2개 뽑는 거에서 흰공이 4개 중에 2개, 검은공이 6개 중에 0개 아니면 10개 중에 2개 뽑는 것 중에서 흰공이 4개 중에 0개, 검은공이 6개 중에 2개 뽑히는 경우가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싹 다 계산하는 거지. 17는 45. 잠깐만. 45분의 6 더하기 15 45분의 21 얼마지? 15분 누구를 한다는 얘기야? 아 3으로 그래 15분의 7 맞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항공포를 완성시킨 거야. 다시 분명히 지금 독립시행하고 있는 게 맞아. 왜 공 뽑고 나서 다시 돌려놓는다잖아. 그럼 30번 하는 내내 계속 같은 조건으로 같은 색깔의 공이 나올 텐데 그 같은 색깔의 공이 나올 확률이 한 번 시행마다 15분의 7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n p가 되는 거니까 14가 되는 거겠지. 이건 누구의 평균이냐? x의 평균이다. x의 평균이라는 게 뭔 말이야? 보통 30번 정도 시행하잖아. 30번 정도 하면 14번 정도는 둘 다 흰공이 나오거나 둘 다 검은공이 나오는 같은 색이 나오는 횟수가 14번 정도. 나머지 16번은 다른 색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그런데 질문이 있어. 질문이 누가 x의 평균을 구해달래? 아니야. 맨 마지막에 밑줄거나 점수의 평균 구해달래. x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점수의 평균을 구해달라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점수를 여기에 있는 x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다 표현하러 갈까? 점수 어떻게 계산할까 보자. 점수는 같은 색의 공이 나오면 4점, 같은 색의 공이 나오면 4점, 그치?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데 같은 색 몇 번 나왔다고? x번 나와. 그러니까 4점씩 x번. 그런데 점수를 얘만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색의 공이 나와도 점수를 얻는다고 했거든. 다른 색 나오면 2점이래. 다른 색이 몇 번 나오느냐? 30번 중에 같은 색이 x번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른 색은 30-x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받게 될 점수는 얼마지? 4x-2x니까 2x 플러스 60이 되는 거죠. 자, 마무리 지을게. 따라서 점수의 평균은 2x 플러스 60이라는 변수의 평균과 같고 x의 평균이 14가 나왔으니까 14에 2를 곱한 28 더하기 60 88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였어. 정리들 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 시간 더 줄게. 여러분들 생각 정리들부터 해봐.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분명히 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절대 쉽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손도 못 댈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야. 연습 때 해야 돼. 이것도 뭐 단어 변명이
이항분포니까 그러고 보니 생각하지 말고 16번 반복한다고 하니까 독립시행. 그래서 이항분포구나. 문제를 보고 이항분포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눈을 곱했을 때 주사위 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사면체로 만들어가지고 또 주사위라고 보면 되잖아. 1, 2, 3, 4를 그 각각의 면에 적혀있는 숫자라고 있는 정사면체의 주사위를 두 개를 그것도 던졌을 때 그 각각의 정사면체 바닥에 깔리는 두 눈을 곱한 게 소수가 될 확률을 찾아봐. 소수. 어떤 숫자들끼리 곱해야 소수가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보고, 아니면 직접 찾아요. 그거 뭐 많지도 않잖아. 주사위 두 개면 6 곱하기 6이니까 36가지. 이건 기껏 해봤자 4 곱하기 4니까 전체 경우가 16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16가지 맘만 먹으면 직접 하겠네 뭐. 해서 그렇게 총 나타나는 16개의 모든 가지수들의 두 눈의 곱이 소수가 되는 건 16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는지 직접 찾아도 된다고. 문제를 이해 못한다거나 이해는 했지만 막상 해보면 될 걸 하기가 겁나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 풀려면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시작하자. 여기 확률 들어가야 돼. 어떤 확률이 들어가느냐? 주사위 딱 두 번 던졌을 때, 두 개 던졌을 때 곱이 소수가 되는 경우, 곱이 소수가 되는 확률을 찾아야 된다고. 그런데 뭐래요 선생님이? 어차피 해봤자 16가지밖에 없어. 1,1부터 1,4까지, 2,1부터 2,4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4,4까지 16가지라고. 그 16가지 중에 소수가 되는 거야. 대신 소수에 대한 감각이 좋은 친구는 소수가 뭔데?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수가.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수니까 이런 애들끼리 곱해주면 큰일 나지. 2하고 3 곱해주면 2도 약수가 되고 3도 약수가 된다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곱했을 때 소수가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두 눈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되는구나? 1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곱이 소수가 되는 경우를 사실은 얘들아 이거 말고는 소수 안 나온다? 1을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그리고 1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되는 애들도 소수가 돼야 되죠. 4 같은 애들이 되면 안 돼. 4는 기본적으로 소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들아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이항분포는 완성시켜 놨으니까 이때 3x 플러스 2y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일단 x의 평균부터 구할 생각. x의 평균부터 구해놓을게. x의 평균은 np니까 4. 그리고 문제 일단 말하지 아까 소수가 되는 횟수는 x, 소수가 되지 않는 횟수는 y라고 했기 때문에 y는 전체 16번 중에 소수가 되는 횟수 x번을 제거한 값. 그러니 지금 3x 플러스 2y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3x 플러스 2y라는 건 3x 플러스 2y 대신 16-x를 넣은 것과 같더라.
그래서 x 플러스 32가 된다는 사실. 결국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는 x 플러스 32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했을 테니까 x의 평균에다가 32를 더한 36이 정답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자, 준비하시고 3x의 평균이랑 2y의 평균 따라다가 그거에서 더해서요. 3x와 2y의 평균? 당연히 되지. 자, 지금 현택이가 하는 건 3x하고 2y의 평균을 따로따로 구하기 때문에 맞지? 어차피 평균 구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이것도 변형된 변수의 평균 구하는 방법에 의존하면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의 평균의 3배니까 12에다가 y의 평균의 2배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 그런데 y라는 게 16-x를 말하는 거니까 y의 평균은 16-x의 평균인 거고 16-x의 평균이라는 건 16에서 x의 평균이었던 4를 뺀 12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12에다가 2를 곱한 게 24일 거고 그래서 계산한 게 36이 된다고 계산을 해도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선생님처럼 주어진 변수들을 싹 다 x라는 식으로 바꿔서 풀어도 되는 거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정리 끝나신 분들은 넘겨서 마지막 정규분포에 있는 발전 문제 2문제 시작합니다. 정규분포에 있는 발전 문제 2문제 시작하세요. 이번 문제는 모르겠는데 1번 문제는 못 풀면 안 된다 얘들아. 정말 진짜 선생님하고 몇 번을 풀었어 이걸. 이번 문제는 어려워 보이네. 자, 여기 정규분포 2문제까지만 풀고 쉽시다. 그리고 2문제만 좀 집중해서 풀어줘. 이번 문제 근데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
자, 1번 문제 한 번만 더 잘 봐. 우리가 수업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지만 그래도 또 지금 정말 선생님 서운하게 못 푸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번 더 들어보라고. 200명 뽑는 회사에서 2000명이 지원을 했대. 그리고 점수의 평균이 표준 편차가 5, 평균 점수가 28점인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네. 이 시험에 점수의 평균 28점, 표준 편차는 5점인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때 합격하려면 최소한 몇 점을 받아야 되냐 이거지? 이제 선생님이 이런 문제 몇 번이나 더 풀겠냐? 기과 들어가서 한두 문제 풀면 이제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잘 들어. 몇 점을 받아야 여기가 상위 점수, 여기가 하위 점수, 이 전체가 까먹었네. 2000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2000명. 그리고 여기에 200명이 있는 거. 2000명 중에 200명, 2000명 중에 200명, 10분의 1 확률로 따지면 10%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걸 여러분들 식으로 표현해야 돼. 어떻게? 점수가 K점 이상이 돼야, K점 이상을 받아야 상위 1% 안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확률이 0.1 이하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K점 이상을 받아야 상위 10%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10%든 9%든 8%든 7%든. 여기가 10%고 점수를 더 받으면 상위 9%, 8%, 7%, 6%, 1% 막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정확한 식의 표현은 이거겠죠. 그런데 이걸 계산해 놓은 면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표준화를 시킨다. 그럼 Z로 바꿀까요? Z는 시그마분의 X, K, 마이너스 M. 그럼 선생님이 적고 있는 이 파란색은 어떤 그래프에서 보는 거였느냐면 이 그래프에서 보는 거였죠.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Z축이 되어 있고 축이 Y축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리는 그 녀석에서 여기가 5분의 K-28이 되는 거고 여기가 0.1이 되는 순간을 찾고 있었던 거야. 어쨌든 표는 여기 줬을 테니까 0.5에서 0.4가 필요하네 우리한테. 0.4가 필요해. 어디서 내 시험지 0.4가 필요해. 0.4 어디까지니? 1.3까지. 그러니까 결론 여기가 1.3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최저 점수는 곱하면 6.5 더하기 28, 6.5 더하기 30, 4.5 같은데? 선생님 계산이 맞았다면? 최저 점수는 34.5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턱걸이로라도 정말 2,000명 중에 꼴찌로라도 붙게 된다는 거지.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점수라면 안전하게 붙게 될 거고. 자, 정리들 하시고 2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주로 한번 선생님이 도움을 주자면 풀면서 들어봐. 10,000명 구매하는데 보통 20%라면 2,000명 정도가 당첨금을 받아가.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 복권회사는 2,000명 분의 당첨금을 준비해 놓으면 돼. 그런데 확률이니까 어떨 때는 어떤 주에는 2,000명보다 많은 애들이 당첨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뭐 2,050명이든 3,000명이든 많게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당첨금이 부족할 확률이 2% 이하가 되려면 2,000명보다 많은 애들을 많은 당첨금을 준비를 해놔야겠지. 그게 보통 몇 명분을 준비해놔야 당첨금이 부족할 확률이 2% 이하가 되겠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막 로또처럼 막 1등급에 얼마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2,000명의 당첨금의 차이 주지 말고 인원수로만 당첨금을 받아야 되는 인원수가 보통 2,000명이라는 것만 기준으로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겠지? 자, 요거까지 풀고 쉽시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출발은 다들 느꼈나?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복권을 사는 각각의 사람들 10,000명이었죠? 10,000명이었거든. 이것도 예를 들면 10,000명 중에 한 명이 나야. 내가 당첨이 됐어. 그런데 당첨 확률이 20%라고 했거든. 그럼 내가 당첨이 됐으니까 내 뒤로 사야 되는 4명. 4명은 다 빵이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내가 당첨이 되거나 말거나 다음 사람도 당첨될 확률은 5분의 1. 그 다음 사람이 당첨되거나 말거나 세 번째 사람도 당첨될 확률은 5분의 1이라니 10분의 1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당첨될 확률은 20%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도 이 다음 단계까지는 좀 익숙해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시행수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항분포로 푸는 게 아니라 다시 몇 명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이 10,000명이라고 하는 각각의 인원의 인원수에 대한 확률을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냐고.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할 자신 있냐고. 이런 거 이게 말이 돼 이게? 근데 하나만 계산하는 걸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규분포화 시켜서 문제를 풀자고 했던 거죠. 이건 인원수가 정말 충분히 많기 때문에 평균 MP 2000 곱하기 Q 5, 4, 20, 400, 400, 400, 1600, 1600, 40의 제곱. 거의 이거 따라간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지금 문제가 말하고 있는 표현 그려볼게. 당첨금을 보통 2,000명 정도 받아가는데 당첨금을 못 받게 되는 애들이 이제 1번 문제랑 같아지는 거야. 몇 프로로 그랬지? 2%. 0.02 이하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2,000명 중에 당첨금을 못 받게 되는 애들이 0.02가 되게 해달라고. 보통 당첨이 2,000명. 당첨금이 2,000명. 잘 들어. 2,000명. 이쪽으로 가면 당첨되는 인원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럼 당첨이 되는 인원수가 몇 명일 때의 확률이 2%가 되는지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인원수에 대한 만큼만 준비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2% 이하가 되려면. 졸지 마. 그래서 시작해. 확률 변수 x가 몇 명 이상이 돼야 그때 이 확률이 2% 이하가 되겠네. 깜짝이야. 그럼 표준화 진행하겠지. Z가 2 이상 시그마 40분의 K-2000이 될 테고 그 확률이 0.02가 되어야 한다. 한 번만 더 그리죠 뭐. 지금 만들어낸 표는 이거야. 여기에 40분의 K-200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여기 숫자는 0.48이 필요합니다. 그 0.48이 문제에서 2.05까지래요. 그러니까 얘가 2.05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 그럼 넘기면 4, 5, 20, 4, 5, 20. 이런 게 더 좋다고. 이거니? 4, 5, 20. 맞지? 참, 진짜 이런 계산은 엄청 싫어하겠다. 그래서 K는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82. 2082. 그래서 보통은 얘들아, 어차피 당첨되는 예상되는 인원수가 2,000명 정도니까 2,000명 정도분만 준비를 해놓으면 부족하지 않을 텐데, 가끔씩 이제 인원수가 많이 당첨이 돼가지고 부족할 경우가 생기잖아. 그 부족할 경우가 2% 이하가 되려면 보통은 2,000명 정도 당첨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소한 2,082명분은 준비를 해놔야 그 주에 당첨금이 혹시라도 부족하게 될 확률이 2%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려운 문제였어요. 일단 문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선생님이 좀 이따가는 뭘 풀어줄 거냐면 얘들아, 이제 그거 끝나면 뒤쪽에 중단원 한번 넘겨봐. 중단원 문제 보일 거야. 단원 전체, 확률 분포 단원 전체 적혀있는 그 중단원 문제 맨 뒤에 서술형이라 적혀있는 문제 4문제 있습니다. 21번부터 시작되는 문제. 그거 4문제 풀어주고 시간이 혹시 남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는 것 중에 눈에 띄게 좀 그래도 좀 수준이 있어 보이는 문제들을 풀어주도록 하고, 아니면 직전 대비까지 여러분들 과제로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쉽시다. 자, 문제 해볼게. 주머니 속에 1, 2, 3, 4, 5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있다. 3개를 꺼낸다. 그럼 하고 있는 수행은 5C3 전체 10가지가 될 테고, 공에 적힌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1, 2, 3, 4, 5 중에 제일 작은 값을 말하는 거지. 확률 변수 x를 할 때 x의 분산을 구하시오. 당연히 확률 분포표 작성할 생각 해야 되네. 이 중에서 3개 확률 변수 x는 누구냐? 그 3개 중에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로 하겠대. 그럼 확률 변수 x의 종류는, 문제 이해했으면 x가 누구누구 가능한지는 찾을 수 있어야겠지. 1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떤 3개 곱해도 1이 제일 작은 수일 테니까 1. 2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3개 중에 공을 3개 뽑아서 얻을 수 있는 수 중에 제일 작은 수는 3이 아닐까요? 3, 4, 5가 곱했을 때 3, 4, 5. 그 이후에 제일 작은 수가 4가 되거나 5가 될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예요. 불가능해. 3개를 뽑는다면 아무리 큰 수 순서대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3은 뽑혀야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주면 되는 거겠죠. 확률 계산만 잘하자. 5C3 분모는 10분의 그들의 합이 1이 되길 바라면서 계산을 이제 침착하게 하면 되는 건데, 먼저 제일 쉬운 게 여기야. 10개 중에 10가지 중에서 어떤 3개가 뽑혔을 때 제일 작은 수가 3이 되느냐? 바로 3, 4, 5가 뽑혔을 때 한 가지죠. 그치? 일단 먼저 쉬운 거부터 해봤어. 그럼 순서대로 해볼게. 제일 작은 수가 1이 되는 경우는, 잘 들어봐, 1 포함하고 여기에 플러스 2개 더 뽑으면 되는 거지. 1이라는 숫자는 3개 중에 무조건 들어가 있고, 나머지 2, 3, 4, 5 중에 나머지 2, 3, 4, 5 숫자 4개 중에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을 데리고 있는 숫자 3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뽑힌 3개의 공 중에선 제일 작은 게 1이 되는 게 맞을 거라 얘는 6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게 10분의 3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산하자. 이건 내가 뽑은 세기공 중에 제일 작은 수가 2가 되길 바라면 1은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2는 포함하면서 2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그 2개라는 건 당연히 3, 4, 5 중에서 2개가 뽑혀야 되는 거겠지. 3, 4, 5 3개 중에 2개가 뽑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1 없어? 2 하나 뽑아놨고 나머지 3, 4, 5 중에 2개 뽑았으니까 2에다가 여기서 2개를 추가하게 되면 그때는 제일 작은 수가 2가 되는 게 2가 되는 게 아니지. 3C니까 2가 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확률 분모표가 되는 거예요. 못 찾는 문제였지. 자, 분산 또 오랜만이니까 이건 계산 끝까지 해볼까? 먼저 평균 찾는다. 평균은 곱의 합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1. 그래서 10분의 15, 10분의 15, 2분의 3이 될 거고요. 분산을 구하려면 일단 하나 더. x제곱이라는 녀석의 평균을 구해야 되더라. 거기서 방금 구했던 평균 2분의 3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이 완성됩니다. 그럼 갈까? 10분의 6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9 곱하기 1에다가 2분의 3의 제곱인 4분의 9만 빼주면 정답이 될 거고, 진짜 마지막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자, 필기하시고요. 22번 문제 잠깐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22번. 조금만 이따 선생님 바로 시작할게. 잠깐만은 무슨 잠깐만이야. 선생님 도움 필요 없는 그냥 완전 평범한 문제인데. 진짜 정규분포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계산하는 방법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계산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죠. 계산하고 있겠지만 마무리는 좀 안 될 수도 있어. 가자. 2,000명이 있어. 정규분포 따라가는데 그 2,000명의 몸무게 평균은 60kg, 표준 편차는 4kg이라네. 이때 54kg 이하인 학생 간다. 몸무게가 54kg 이하인 학생의 확률은 표준화시키게 되면 4분의 54-60이니까 54-6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네, 대충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낸 확률 밀도 함수에서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숫자의 이하에 있는 면적을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이 면적은 1.5 이상, 1.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0.5에서 1.5까지의 면적, 0.5에서 0.43의 면적을 빼면 되는 거니까 0.07이 되는 거겠죠. 확률이 0.07이에요. 근데 묻는 게 몇 명이냐 갑자기. 그래서 문제를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2,000명 중에 54kg 이하일 확률이 100분의 7밖에 안 된다네. 그러니까 2,000명 중에 7%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묻는 거였던 거니까 140명인가? 네. 14명이야? 140명이야? 140. 140명인가요? 그래서 140명이 정답이 되는 거였겠죠. 자, 23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도전해봐. 23번은 딱 봐도 어려운 문제다. 딱 봐도 어려운 문제야.
문제냐? 보통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변형할 때 ax 더하기 b로 변형을 하거든. 그러니까 x의 평균만 구하면 금방 그 변형된 변수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변형된 변수가 x에 뭐를 곱하고 뭐를 더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x를 지수자료로 옮겨버리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변형된 변수의 평균 분산을 구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가 다른지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 x의 평균 구하는 건 너무 쉽지. 이 항분 보니까 3의 배수가 나타나는 확률이 3분의 1이죠. 주사위 10번이면 n 곱하기 p가 평균이니까 x의 평균은 10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0이겠네. 3분의 10.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x의 평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상금의 평균, 그러니까 13의 x제곱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문제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이거 이항 정리로 푸는 거예요. 이항 정리.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이항 정리.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지만 독립시행의 확률 하면서도 이항 정리를 자주 봤었고, 풀기 쉽지 않을 테니까 한번 볼까? 이거요? 이항분포 10번 중에 3의 배수는 6분의 2. 그래서 3의 배수의 횟수를 위한 x의 평균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런 거지. 10번 중에 보통 3분의 10, 그러니까 3.33333333번 정도는 3의 배수가 나온다. 10번 중에 3분의 10번 정도는 3의 배수가 나온다는 뜻인데, 지금은 x의 기대값, x의 평균을 가는 게 아니라 상금의 기대값, 상금의 평균을 가는 문제. 상금이라는 건 13의 x. 그래서 여기 좀 봐. 크게 할게. 원래 이 항분 우리 확률 분포표 안 만들잖아. 근데 지금은 그걸 만들어 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 3의 배수가 0번일 때 확률은 10번 중에 0번. 누가? 3분의 1이 0번.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이 10번. 몇 개만 더 해볼게. 한 번일 때는 10번 중에 1번. 3의 배수가 1번, 3의 배수가 아닌 녀석이 9번.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10번 모두 10번 중에 10번 모두 3의 배수가 아닌 횟수가 나오는 건 0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직접 계산을 못하지만 분명히 이거 계산하면 1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평균을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곱 더하기 해서 만드는 건데, 그 평균이 n 곱하기 p랑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배치를 너무 쉽게 구했던 거라고. 그치?
그런데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상금을 어떻게 받는다? 상금의 평균 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응? 상금의 평균 구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의 평균 구하는 거냐? 13의 x제곱이라고 하는 상금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건데? x의 평균이면 x에다가 확률, x에다가 확률, x에다가 확률해서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 그럼 상금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상금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하나 더 만들까? 상금칸 만든다. 상금칸. 할게. x를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는 13의 0제곱 상금 1원. x의 13의 1제곱만큼이니까 여기는 13원. 13의 제곱원, 13의 2제곱원 막 하다가 여기는 13의 10제곱만큼의 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상금의 평균 적는다. 적을게. 13의 0제곱 곱하기 10시 0 3분의 1 0번 3분의 2 10번 더하기 13의 1제곱 곱하기 변수 곱하기 확률 10시 1에 3분의 1 1번 3분의 2 9번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13의 10제곱 곱하기 10시 10에 3분의 1 10번 3분의 2 0번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정답이 되는 건데 아까 말했지. 이거 여러분들 이항 정리 배우면서 꽤나 봤던 문제라는 거죠. 이거 여기 이 지수를 봐봐. 이거 얘랑 매칭하면 되잖아. 이거 얘하고 같이 합쳐주면 되는 거야. 내가 한 줄만 더 다시 적어줄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 10시 0 13의 0제곱 여기다 합치면 3분의 13의 0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10제곱 한 번 더 해볼게. 13의 1제곱을 얘랑 같이 계산해버리면 10시 1에 3분의 13이 1제곱 3분의 2가 9제곱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거 여기다 합쳐버리면 10시 10에 3분의 13이 10번 3분의 2가 0번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항정리잖아. 뭐 10번을 뽑는다. 누구를 10번 뽑는 줄 알아? 3분의 13이랑 3분의 2를 합쳐서 3분의 13이랑 3분의 2를 합쳐서 10번을 뽑는 것에 대한 전개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왼쪽식이야. 결국에 계산하면 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의 10제곱이 되는 거겠죠. 상금의 기대값은 5의 10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지. 이해도 힘들고. 보통 우리가 이항분포는 이렇게 확률 분포표로 푼 적이 없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확률 분포표로 풀고 싶지 않아, 선생님도. 지금까지는 이항분포 이렇게 확률 분포표 없이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또는 분산, MPQ로 계산해 놓은 다음에 또는 표준편차 루트 MPQ로 계산해 놓은 다음에 맨날 우리한테 물어봤던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누구에 대한 얘기였던 거냐면 요렇게밖에 변형이 안 된 변수들. 이런 거면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평균에다가 A 더해주고 B 더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분산에다가 A 제곱 빼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절대값 A만 곱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여전히 확률 분포표라는 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바뀐 변수의 꼬라지를 봐. 이렇게 생긴 변수에 대한 변형식, 다시 이렇게 변형된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기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바꿀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으니까 직접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정말 선생님도 하기 싫지만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서 진짜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그게 결국에 어떤 다항식의 거듭제곱을 전개해 놓은 이항정리로 전개해 놓은 식이 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던 거고 그게 합쳐지면 이 녀석의 10제곱이 되는 거라 5의 10제곱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 오늘 한 것 중에
선생님은 이걸 제일 첫 번째로 뽑고 싶네. 아까 뭐 복권인가 그 뭐 2% 이하가 되는 준비되는 인원수 그것도 어려웠지만 이게 훨씬 더 난이도가 있어 보여 선생님 생각에는. 자 24번 문제 한번 이제 시작해봐. 정리들 하시고. 그거 하나 잘 기억해도 아무리 기존 변수의 x를 가지고 변형해서 변형된 변수의 평균분사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형된 변수의 모양이 그냥 적당히 ax 더하기 b의 모양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특히나 지수의 모양이라면 기존에 구할 수 있는 x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 평균분사 표준편차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법 전무하다. 존재하지 않아. 직접 구해야 돼. 이유는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변형된 변수의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기존에 있는 평균분산 표준편차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잠깐만, 지금 원하는 게 이거였지? 혹시 이렇게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봐. 아 이거? 그럼 x의 평균에다가 13을 미출해주면 되겠네. x의 평균이 3분의 10이니까 정답 13의 3분의 10제곱이겠구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진짜 평균을 구해봐야 된다고.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이렇게 바뀐 변수도 x의 평균을 13을 미출하는 지수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공식이 있었다면 선생님도 그렇게 했겠지. 근데 그런 공식이 없어. 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공식이 없는 거야.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13x랑 응. x의 평균이 왜 같아요? 어? 다시 13의 x제곱이랑 x의 평균이 왜 같아요? 13의 x제곱이랑 x의 이거랑 이게? 아니 확률이요, 확률. 확률?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만큼을 13의 거듭제곱으로 해서 상금을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오면 상금은 13의 0제곱. 한 번 나오면 상금은 13원. 그러니까 이 각각의 변수에 대응되는 상금이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이 얘인 것처럼 1원을 받게 될 확률이 이건 거고 13원을 받게 될 확률이 얘인 거고. 그러니까 매칭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걔네들끼리 곱해서 더한 게 상금의 평균이 되는 게 맞고. 24번은 뭔가 자세한 삐를 나누는데 왠지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 지금. 마무리 잘 지어봐. 결국 문제에서 준 조건 가지고 n하고 p 찾으라는 얘기 아니었을까? n하고 p만 찾으면 문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있는 분산 찾는 건 1도 아닐 테니까 평균이 3이라는 내용과 어떤 확률하고 어떤 확률이 같다는 내용으로 왠지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인 것 같아. 연립방정식으로 n값 p값 찾으면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선생님이 일단 판단한 건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무리 지어보세요. 자, 가보자. 먼저 첫 번째 조건, np가 3이라는 뜻. 두 번째 방식 좀 만들어 볼게.
두 번째 방정식은 5 곱하기 확률 변수 x가 1이라는 건 n번 중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이거 쓰는 거다 이거. n번 중에 한 번. 누가 한 번이냐? p라는 확률이 한 번. q 그러니까 1-p라는 확률이 n-1번을 말하는 거겠지? 얘는 얘 말하는 거 알죠? 얘랑 같대. 누가? 2배의 확률 변수 x가 2라는 건 n번의 독립주행 중에 내가 지정한 사건이 2번인 걸 말하는 거니까 n번 중에 2번. p가 2번, q가 n-2번인 걸 말하는 거겠죠. 1-p가. 이거 일단 그냥 냅두고 요것만 좀 정리를 해볼게. 다시 가자. 5 곱하기 nC는 n 곱하기 p 한 번에 1-p는 n-1번이고 우변은 2 곱하기 nC는 n 곱하기 n-1을 2팩으로 나눈 거 거기에 p는 2번 1-p는 n-2번 약분할 수 있는 거 싹 다 약분한다. 이거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놓치는 거 있는지 잘 봐줘. n도 약분해서 지워버릴 거고 여기 p 한 개 지울 거고 여기도 p 한 개 지울 거예요. 여기는 1-p가 n-2개 여기 1-p가 n-1개니까 n-2개 싹 다 날리면 여기 한 개 남게 되겠다. 맞나요? 그래서 남게 되는 식이 좌변은 5에 1-p 우변은 남는 게 n-1 곱하기 우변 뭐 남았지 얘들아? 어디 남았지? 여기 p가 남았죠. 그럼 정리하면 5-5p가 np-p 그런데 np가 3이니까 얘가 3이니까 정리하면 4p가 넘어가면 3 빼기 5 빼기 3이니까 2 따라서 p가 2분의 1 p가 2분의 1이면 n은 6 뭐 그런 거 말하는 거겠지. 그럼 n과 p 다 찾았으니까 npq만 찾으면 분산 묻는 문제였지. 분산 묻는 문제였으니까 vx는 n p q로 진행을 해서 2분의 3이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요. 뭔가 어떤 거는 해볼만 하고 해볼만 하기도 뭐 그런 것 좀 말하기 모색하게 쉬운 문제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 문제들도 몇 문제 좀 많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서 만들어본 교재 프린트고 그럼 이제 남은 문제들은 아까 좀 미리 와서 선생님이 미리 프린트를 준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풀지 않은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평범한 문제들일 가능성이 높아. 선생님도 아직 풀어보진 않았거든? 그거 언제까지라고? 다음 주 수요일 직전 대비 확동 직전 대비하는 날 몇 시까지라고? 2시까지입니다. 2시까지예요. 오늘은 이렇게 끝내자. 그리고 금요일날 뭐 해야 되지 얘들아? 금요일날 뭐 해야 돼? 금요일날 그 중간 평가라고 했던 그거 풀어오고 모의고사 기출도 풀어올 수 있으면 풀어서 체크받으면 된다 그랬지? 아니야. 그래 고생했어. 니는